구독, 좋아요. 저희 오늘 게스트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던 보좌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좌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보는 건 아닌데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생각보다 처음 봤던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렇죠. 네, 저 대학생 때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때 3박 4일이었나요? 그거. 그렇죠. 대학생 네. 리더십 아카데미. 네, 리더십 아카데미 했을 때 그때 뵀었는데 네. 또 나중에 국회에서도 뵙게 되고 또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에도 모시게 됐습니다. 아, 또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박형준 부산시장이 와서 특강을 하면서 네. 그때도 개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개헌 네.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질문을 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질문상 베스트 질문상을 받으셨나요? 네, 그때 어. 제가 그런 질문 그때 개헌이라는 어젠다를 음. 갑자기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국민들 여론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개헌 얘기는 대해서는. 2016년 때 20대 국회 때 이렇게 나왔는데 뭐 네. 지금도 계속 뭐 이번에 네. 또 지금 국회의장이 또 개헌을 좀 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고 당에서 이제 또 공직을 하면서 서로 또 보게 됐었는데 나경원 의원실 보좌관을 하셨었고, 네. 네, 지금은 또 부대변인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 중이신데요. 네. 그 전에 또 다른 공직 어떤 것들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아산시장 정책보좌관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네. 막바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 인턴 비서로 들어와서 이제 뭐 1년에 한 급수씩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되면서 네. 전주의 의원실 비서관, 그 다음에 선임 비서관, 그리고 유상범 의원실 선임 비서관, 그리고 네. 나경원 의원실 보좌관을 이제 네. 겪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산시장 정책보좌관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법사위 경험을 좀 많이 예, 하셨겠네요. 법사위만 네. 쭉 했어요. 네, 법사위만 그렇겠네요. 쭉 하고 네. 그 막바지에 이제 1년 정도는 이제 산자중기위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실무 경력이 있는 그리고 열심히 다져온 좋은 정치인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민태 부대변인께서는 다음 지방선거 출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한번 맞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현재 아산시장을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산시장을 출마를 준비하면서 현재 지금 중앙당 부대변인을 또 이제 역임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당의 논평도 이제 작성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통관에도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제 청취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산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으면서 네. 지금 그 아산시장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네. 좋네요. 지금. 네. 아이 이름이 아산이에요. 네. 그 뭐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네.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오. 이제 지어주었습니다. 네. 지금 몇 개월 됐나요? 이제 70일 조금 넘었어요.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또 생각하면 또 네. 한바구음이 또 지어지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보고 싶네요. 또.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아산의 아들, 아. 또 아산이 아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 멘트를 넣어봤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른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정치 입문 계기를 제가 여쭤봤을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외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 2010년 제 10학번인데 네. 저는 원광대학교 이제 전북 익산에 소재한 네. 원광대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정치외교과에 다니면서 그때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일주일 딱 이후에 갑자기 이제 무슨 학교 학내에서 이상한 피켓을 든 이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진령 같은 그런. 네. 네. 너무 저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네. 좀 의아했죠. 근데 뭐 정부 발표가 있고 이후에 정부 발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좀 알게 되면서 네. 아니 대한민국 국군 장병 46명에 거기에 또 한준호 준이까지 네. 이제 좀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된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생명을 우리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된 분들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쳐야 되나?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런 장난을 쳐야 되나? 사실 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네. 11월 달에 또 이제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저쪽에서 원인을 북한에 두지 않고 자꾸 우리 정부 그리고 그때 선동 자꾸 심했죠. 갈라치기. 맞아. 그때 선동 엄청 심했어요. 너무 열받았습니다. 네. 또 아시겠지만은 또 호남이라는 곳이 민주당의 이제 또 지지층이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대학을 호남에서 예, 나오셨군요. 예. 네. 저 이제 또 이제 저희 정외과도 사실 좀 좌파 그렇죠. 지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전라도의 정외 가면은 예. 또 정외과가 원래 약간 좌파 성향이 센데.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저 군대도 사실 그 네. 천안함 폭침 때문에 해군을 갔거든요. 네.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해군에서 이제 이제 만기 전역하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해서 이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에 어쨌든 네. 바로 이제 당선이 돼서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있는 그 이제 민주노동 당시 통합진보당이죠. 네. 통합진보당 계열의 직속 학생단체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중앙동아리방 2개를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네는 뭐냐 따져 물었죠. 네. 근데 학생 복지처 이쪽에서 학교 대학 본부에서 얘기를 잘 못해요. 뭐냐? 그냥 뭐 그런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유야무야 네.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중앙동아리방 여기 우리 대학생들 많이 보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동아리방은 그거는 받기 어렵잖아요. 받기 어렵잖아요. 네, 대학에서 이것도 받기가 공정의 어려워요. 문제거든요. 네, 네. 근데 얘네는 2개는 뭔데 받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훈이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따져 물어가지고 결국엔 2개 걔네 쫓아냈습니다. 네. 쫓아내면서 자연스럽게 걔네 조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저희 학장님이 또 자기 입으로 자기는 친북 좌파 교수다. 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좀 네. 굉장히 좀 그런 사상적인 뭐 물론 수업 시간에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좀 그렇게 이제 선전하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갑자기 2014년에 황선 신은미라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토크 콘서트를 네. 여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 학교에서 또 제가 학생회장으로 있는 사회과학대학에서 그걸 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막아야겠다. 진짜 제가 한번 행동을 하면은 좌파보다 더 진짜 악랄하게 하거든요. 네. 정말 생긴 거와 다르게 정말 이제 악랄하게 행동하면서 네. 정말 막았습니다. 네. 막으니까 막고 또 대학 본부도 제가 살짝 이제 압력도 넣고 뭐 물론 학생회장 신분으로서 그 압력이 얼마만큼 통했는지 네. 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다 막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도 사실 좀 많이 제가 그때 당시 좀 우파로 전향시킨 네. 사례도 많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대학 안 나온 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운동권이 어딨냐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운동권 저 1호학번인데 저 때도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학교마다 다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도 이런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좌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맞섰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구호보다 제도의 힘이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뭐 그때 아까 우리 저희 이제 초입 때 네. 이제 백지원 이제 대변인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도했던 청년과 미래라는 단체 활동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 그 청년과 미래 하면서 저희가 뭐 청년의 날도 이제 좀 이렇게 제안도 정부의 제안도 하고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이 아니라 이제 광장에서 좀 이제 붐업을 시키는 그런 이제 네.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근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제도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어젠다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에는 이 제도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네. 사실 뭐 이제 이거는 아무리 그냥 좋은 아젠다로 그냥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나경원 의원실의 인턴 비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또 지금 국회나 지자체에서의 여러 가지 실무 경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길막방지법 위반을 하셨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23
23년 한 12월인가 24년 1월인가 아마 제가 시기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전주의 의원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동구가 지역구였어요. 근데 강동구의 모 아파트에서 네. 통행로에 차량을 그냥 이제 딱 놓고 그냥 뭐 빼든지 아니면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약간 시위성으로 그 차가 막혀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가야 되는 어린 아이들도 이제 가지도 못하고 네.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출근 차량도 가지도 못하고 이미 나갔던 차량들은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초래를 한 거예요. 근데 네.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네. 과거에도 이런 이제 그 똑같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법에 또 사각지대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좀 처리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주차 이제 관련된 법안이 자동차 관련된 법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이제 법제실에도 문의도 하고 네. 또 선배들한테 문의도 하고 네. 또 전문위원한테도 문의도 하면서 좀 그때 법안을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해서 저녁에 이제 결과물이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발의를 했고요. 네. 이제 저기 의원님한테 컨펌을 받고 이제 발의까지 이제 완료됐는데 그때 이때 이것 때문에 지역 사회가 굉장히 좀 그 큰 이슈가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빨리 처리를 이렇게 법안까지 내면서 대응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그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대표적인 저희 그 이제 길막방지법 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군 의문사관학교 설치 법안 이거는 뭔가요? 저는 국방 그리고 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군의 의료 체계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군대를 갔었어도 군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많은 한계를 좀 실제로 겪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군의관, 양질의 군의관, 우리가 아프면은 군 병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군의관의 실력이 굉장히 좀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군의관을 과연 어떻게 이제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죠. 네. 그러다가 미국 사례를 봤습니다. 미국에는 군의관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군의관 사관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계 그 미국의 최고 영재들이 다 지원을 네. 해서 네. 거기서 굉장히 이제 외상 전문 그리고 우리 전쟁 그리고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네. 그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치료를 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네. 또 군 의관으로서의 그 양질의 군의관으로서 이제 그 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부를 땐 국가의 아들, 아프면 너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사회적 그 현상이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군 의무사관학교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양질의 군의관 양성하고 그리고 저 의무사관학교 법안을 가지고 지역 의료까지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일반적인 의사를 지역으로 갑자기 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군의관이 어느 정도 양성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합천은 네. 의료 시설이 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그럼 거기에 의사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할하는 부대에다가 양질의 의사들을 사실 거길로 인사 발령을 하면은 네. 결국에는 평시에는 대민 지원의 역할도 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군 의무 역할이 결국 대민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지역 의료까지 좀 이제 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법안을 발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발의는 제가 안 했고 이거를 네. 제가 국회 2021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이제 그 입법 및 정책 경진 대회를 열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이 법안을 냈습니다. 냈고 현재는 성일종 의원님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모 의원님, 그 다음에 그 저기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신 그 네. 갑자기 비례대표신데 네. 네 유용원 유용원 의원님, 유용원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한 상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무 경험을 사실 하고 네.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법안을 만드는 일이라거나 여러 가지들을 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미리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실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입법이라거나 또는 보좌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입법부에서 공직에 기여를 해 오신 분인데요. 네. 또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산시와 험프리스 간의 MOU 체결, 이거에 대해서도 아산시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험프리스 기지가 세계 최대 미군 기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 미군 기지에 이제 있는 그 인력들은 특히 이제 파병 나온 그 미군들은 고연봉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네. 이제 분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말 되면은 서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5시 또는 자기 일과가 끝나면 그 영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제 서울 가거나 아니면 평택 근처에서 놀거나 아니면 캠프 험프리스 내에 이제 여러 이제 재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만 이제 머무르면서 그냥 재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이 현충사부터 그리고 네. 아이스링크장, 그다음에 뭐 스파비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이제 또 산도 있고 또 트레킹, 곡교천, 네. 뭐 이런 관광 시설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사람들을 우리 지역 사회로 이끌어 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그래도 좀 주한미군 사령부에 좀 아는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요 캠프 험프리스 사령관을 보좌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뭐 접촉을 했고, 네. 그리고 접촉을 해서 이제 물밑에서 이제 작업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미군들이 우리 아산시에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산시장 보좌관에서 네. 이제 아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네. 출마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예.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거나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으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이제 위한 건데 네. 지금의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 공무원분들과 일도 해봤지만은 여러 지역 공무원분들과 일을 해봤지만 저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들만큼 일 진짜 잘하시는 공무원들은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행정 체계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행정 체계를 지금은 기술이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마두로 체포 작전에 도입됐던 이제 팔란티어의 그런 시스템들 결국에는 빅데이터와 AI 이 두 가지를 이제 겸해서 지금 쌓여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네. 활용 못하는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더 군사 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군사 작전이라는 용어를 행정으로만 바꾸면은 네. 굉장히 시민들한테 유용한 그런 이제 행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아산시의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이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류장도 맨날 그대로 두고 버스는 그냥 배차 간격이랑 버스 대수는 항상 고정돼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지금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빅데이터화 시키고 AI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은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네. 식으로 지금 미래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더 우리 기술이랑 뭐 이런 걸 좀 도입해서 네. 이제 행정에 대한 혁신을 좀 일으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산시에서 네, 한번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아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 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네. 뭐 지금 선거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120일 안으로 네. 이제 접어들었고 좀 있으면 네. 이제 90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2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그 예비 후보 등록한 후부터 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저에 대한 그 소개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역의 빅마우스 분들, 어떤 이장님, 그리고 통장님, 그리고 어느 단체의 회장님들 뵈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네. 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아산에서 어떻게 컸고, 또 아산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네.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제안을 네. 드리고 싶은데 그런 뭐 회장님 단체 이런 것도 좋지만 한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그런 카페라거나 그런 분들 자영업자분들과의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네. 그거는 뭐 어떠한 프로그램을 굳이 구성할 필요 없이 네. 거기서 뭐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대화를 나눠보신다거나 또 전통시장에서도 그냥 정치인들이 뻔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 한번 여쭤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소통을 네.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통시장 가서 좀 장도 많이 보고 또 저희 이제 온양 전통시장에 두부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네. 진짜 거의 한 2주마다 네. 이제 꼭 사가지고 집에서 네. 꼭 찌개 끓여 먹을 때 그 두부를 넣거나 하여튼 네. 그러면서 그 상인분들과의 이제 계속 교감도 하고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저도 카페를 많이 가는데 네. 실제로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영업하는 한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네. 뭐 우연히 들른 뭐 꽃집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다 여쭤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게 정책에 반영할 때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시각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아이가 얼마 전에 또 태어나기도 네네. 했으니까 또래 부모님들, 맞습니다. 신혼부부들 이렇게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지금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네. 또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출산도 하고 네. 실제로 보육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친구들도 주변 친구들도 만나면서 또 그 친구들한테 소개 좀 시켜줘 하면서 네. 또 어떤 엄마 있으면 좀 어디에 이제 맘 좀 소개 좀 시켜줘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맘카페를 장악을 한대요. 여론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원호가 지금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민주당 정원호가 이용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그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론을 조작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한다거나 또는 민원사항을 뭐 소통창구로 활용을 하면서 민원을 받아주고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원호가 성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그런 소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양한 시민분들과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아산의 아들로서 그리고 아산의 아빠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양한 시민분들과 또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기 보좌관 시절에 제 휴가 기간이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여기 저희 아산시 의원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파트에 이제 하자 보수 건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다. 네. 근데 좀 여기 와서 좀 이거 좀 어떻게 민원 좀 청취해줘라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민원 청취를 하니까 그 건설사가 굉장히 좀 임시방편으로만 하고 네. 본질적인 해결은 잘 안 해주려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 건설사를 결국에 이제 좀 저희 국회의원실로 불러가지고 좀 이러한 상황이니 근데 본인들도 하자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태도가 네.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제도의 힘을 네. 더 믿게 됐고 네. 지금 그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도 이렇게 좀 해결 가능한데 실제로 시장이 되면은 더 빠르게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네.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시장은 실무자라고 뭐 볼 수도 어떤 견해선 실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행정
기관의 리더입니다. 그 리더고 그 지역에 사실상 외교권과 군사권, 사법권만 없지 웬만한 그 대통령의 권한 그렇죠. 못지않은 지역에서의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뭐 역임했던 시장들께서 좀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제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고 또 네. 이제 대한민국의 1등 이제 수출 도시로 이제 뭐 발돋움한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글로벌 위기 상황이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또 관세 위기 뭐 여러 이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좀 그래서 그 시장의 역할은 결국에는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촉망받는 리더십을 구현하면서도 네. 결국에는 미래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부를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세대 교체 진심 정치 그리고 가장 선명한 도시 아산이라 그랬는데 네. 이 선명한 도시 아산이 어떤 그거인지. 저희 아산시 탕정면에 네. 소재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허쉬라는 초콜릿 아시나요? 네. 허쉬라는 초콜릿의 본사가 펜실베니아의 이제 허쉬타운에 소재를 해 있는데 그 허쉬라는 허쉬타운의 슬로건이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와, 저거 보면서 저 슬로건 보면서 뭔가 딱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네. 딱 띠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산도 네. 굉장히 좋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3개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네. 그러면은 저 디스플레이라는 그 이제 영역에서 좀 뭔가 슬로건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디스플레이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차량, 그리고 전광판, TV 이런 곳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 사실 다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선명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네.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도시. 네. 그리고 우리 정책도 선명하게 뽑아내고 싶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선명한 가치를 말하는 정치인이 네. 가장 정직하고 유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선명한 도시 만들겠다고 네. 하는 김민태 부대변인님의 포부가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세대 교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 세대 교체, 진심 정치도 말씀해 주셔서. 세대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그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전 대표 그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서 이제 그 출마했던 이제 전당대회부터 지금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선된 전당대회 뭐 여러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국회 그 일단 젊은 당 대표를 결국에는 지금 2번이나 배출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원내 21대 국회에서도 청년들의 원내 진입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더 늘어났다. 그리고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방의회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세대 교체에 대한 부름이 좀 더 세지는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데 그 세대 교체에 대한 명분도 저는 명분과 그 다음에 그 명분에 맞게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제 정치를 하냐에 대한 분명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최근에 모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다고만 해서 강한 건 아니고 그 젊었을 때 기본적으로 사대보험이라도 1년 유지한 사람들 그리고 뭐 좀 그런 이제 조직의 활동을 조직에 이제 뭐 몸담아서 회사라든지 뭐 이제 그런 알바라도 소위 이런 알바라도 1년 이상 활동해 본 그런 청년들이 좀 그래도 정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다 같은 청년이 또
라고 이제 또 하기에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경험도 분명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네, 저도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뭐 소위 여의도에 있는 그런 고인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질이 안 좋은 청년들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나이만 젊다고 특혜를 주고 할당을 해주는 게 답은 아닌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또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드시 더 어린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2017년에 홍준표 시장님이 했던 메시지가 지금 우리 청년들 20대들, 30대들, 10대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제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의원께서 원내대표로서 문재인에 대립하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들 그때부터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분들이 짚었던 메시지는 나이에 관계없이 저는 유의미하다 생각을 네. 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고 네. 또 정치 실무 경험을 쌓아 오셨고 인턴 비서부터 해서 이제 입법 경력까지도 지금까지 쌓아 오셨고 네. 또 이번에 아산시장에 출마하시지만 또 아산시장 보좌관으로 네.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라는 직업군 자체가 저는 전문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마인드셋을 가지고 기여해 왔던 사람들이 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산에 바다가 있다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아산에 그래서 바다 한번 있습니다. 아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맛집은 없지만 어딜 가나 맛있는 맛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맛집도 많고요. 네. 또 현충사 이순신 제독 음. 우리 백 대변인님 이순신 제독 아시죠? 네. 네, 저희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아, 네. 저희 아산 네. 이제 그 여러 곳에 이순신 제독의 이제 묘소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나머지는 다 가묘고요. 저희 이제 아산에 있는 아산 은봉면에 있는 그 이순신 제독의 묘가 이제 그 진짜 이제 그 유해가 이렇게 계시는 그 이제 그 진짜 묘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순신 제독의 얼과 혼이 스며든 우리 아산시고요. 또 현충사도 대표적인 관광지고 또 외암리 민속마을도 있고 그리고 곡교천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좋은 따뜻함 그리고 온천 도시입니다. 네. 네. 오, 네. 네, 이제 겨울 끝나가기 전에 온천들 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관광 관련해서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더 많은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게 하려면 네. 그 지역의 이런 특색 같은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이라거나 아니면 온천이라거나 네.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들을 또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잘 기획을 해서 관광 부분에도 힘쓰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을 쓰셨나요? 네. 아, 어떤 책입니까? 김민태의 네. 아산 미래 전략이라고. 오, 네. 미래 아산 전략이라고. 네, 완전 아산 맞춤형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8일 날 네. 토요일입니다. 네. 온양 민속박물관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개최를 하는데요. 네. 이때 저희 뭐 아산에서 계시는 우리 지금 아산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아산 시민 여러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현직 부대변 당직자로 이제 또 활동도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앞으로 많은 메시지들 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태 대변인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